우리가 마음으로 물질을 바꾸는 법을 알고 싶다면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실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면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데카르트와 아이작 뉴턴 덕분에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를 물질과 마음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연구는 과학이 담당해 왔습니다. 객관적인 외부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법칙은 대부분 측정할 수 있고 따라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내적 영역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너무 복잡해서 종교의 그늘 아래 남겨져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질과 마음은 분리된 독립적 개체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원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이라 불리는 뉴턴 물리학은 시공간 속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죠. 거기에는 물체들이 물질적,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포함합니다. 뉴턴이 발견한 법칙들 덕분에 우리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간성이 세기,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비행시간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예측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턴 물리학에서 우주는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 혹은 기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시공간 너머 비물질 세계의 움직임이나 원자들의 행동 방식이나 에너지 문제에 이르면 고전 물리학은 한계를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양자 물리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전자와 광자 같은 매우 작은 아원자 세계는 행성이나 사과, 비행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훨씬 더 큰 세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세포 내 핵의 구성 요소들처럼 원자의 더욱더 작은 측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더 희미해지고 불분명해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99.999%가 빈 공간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정말로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 공간은 사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공간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주파수들이 정보장을 형성하며 방대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원자의 99.999%가 에너지 혹은 정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이고 정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자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분명 물질도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을 연구하다가 양자 물리학자들은 뭔가 매우 기묘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양자 세계 속의 아원자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즉, 뉴턴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법칙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거죠. 사실 원자보다 작은 양자 수준에서 물질의 존재는 순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한순간 여기에 있다가 다음 순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물질은 단지 하나의 경향성, 확률 혹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양자 수준에서 절대적인 물질적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양자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원자 입자들을 관찰하는 자신들의 행동 자체가 그 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입자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유는 이 입자들이 모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양자 에너지장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 또는
확률이 배열 위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전자에 집중할 때만이 그 전자가 실제로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 관찰자 효과에 따르면 물질은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즉 우리가 알아채고 의식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도 나타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져 처음 왔던 것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물질은 물질로 나타나고 에너지로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자인 인간의 마음이 물질의 행동과 출현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양자역학적인 사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양자의 미세한 세계에서는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곧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을 물질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원자 물질이 우리가 이 거대 세계에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다른 모든 것들처럼 우리도 늘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원자 입자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들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이 모든 것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 관찰자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무한한 수의 가능한 현실들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어 상상하는 일들이 사실은 시공간 너머 양자장 속 어딘가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가 관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나의 전자가 나타날 장소와 시간을 우리의 마음이 조절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과거와 다른 미래를 관찰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그 순간 미래의 현실에 사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현재 순간 그 미래에 살고 있다고 믿게끔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안에 모든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양자 모델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고 그것을 관찰해 현실로 만들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가 99% 에너지인 원자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양자 관찰자인 우리가 매일 같은 수준의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실제에 대한 양자 모델을 따를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매일 동일한 정보의 패턴들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 시연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삶, 고통도 질병도 없는 삶을 의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원하는 존재 상태를 불러올 수 있고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놓이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식이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 결과 관심 혹은 관찰을 통해 우리는 물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의 모든 원자는 다양한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광선뿐만 아니라 X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을 포함한
다양한 주파수의 에너지장을 방출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파가 코드화된 특징 정보를 주파수에 담아 전달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 다른 각각의 주파수들도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물질은 단단한 입자로 정의되고 정보의 비물질적인 에너지장은 파동으로 정의됩니다. 원자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할 때는 원자는 덩어리 같은 물질처럼 보이죠. 원자가 낮은 주파수로 느리게 진동할수록 그 원자는 물리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입자로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자는 견고한 물질로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에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체들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물체 속 원자들이 모두 우리와 같은 속도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는 에너지, 즉 빛, 파장, 주파수를 포함한 파동의 성질도 드러냅니다. 원자가 빠르게 진동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더 짧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어려운 거죠. 즉,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 자체는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때로 에너지의 특정 주파수가 남긴 물리적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가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우주는 하나의 정보의 장인 양자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장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단단히 통합되어 있어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모든 입자들이 시공간 너머의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정보의 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 정보의 장이 의식인 생각과 에너지인 주파수, 즉 모든 것이 진동하는 속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자는 자신만의 에너지장, 즉 에너지 서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를 만들기 위해 한데 모일 때 원자들은 자신들의 정보장을 공유하고 이때 원자들은 각기 독특하게 결합된 자신만의 에너지 패턴을 방출합니다. 모든 것이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이 우주 속 모든 물질이 저마다 독특한 에너지 서명을 방출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에너지 서명을 방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재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전자기 에너지 정보를 방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에 대한 믿음 또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는 실제로 몸속 원자와 분자들이 주파수를 높여 우리의 에너지장을 증폭시키는 셈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적 입자들은 고양된 에너지에 반응하는데요. 우리는 점점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입자보다는 파동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물질은 새로운 주파수 상태로 올라가며 우리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는 물질을 새로운 마음 상태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몸은 더 빠른 주파수로 진동하고요. 우리는 물질보다 에너지가 되고 입자보다 파동이 되는 겁니다. 고양된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마음이 더 창조적인 상태가 될수록 몸속 프로그램을 다시 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 상태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종교적 황홀경 상태에서 스트리크닌 같은 독을 삼키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목사는 보통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화학물질을 어떻게 이겨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에너지 수준이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높았던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고 그의 선택은 환경의 법칙,
물질이 몸에 미치는 영향, 직선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에너지 진폭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물질이기보다 에너지였고 그 결과 뇌 속의 신경회로와 몸속의 화학물질이 바뀌고 새로운 유전자가 발현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늘 대하던 친숙한 환경 속이 그가 아니고 육체도 아니었으며 직선적인 시간 속에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양된 의식과 에너지는 물질 너머의 현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 정보와 주파수가 물질의 청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고양된 의식과 에너지를 발휘할 때 그 정보와 주파수는 물질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란 그 정보와 주파수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의 경우 세포 내 수용 영역에서 스트리크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세포가 문을 닫아서 독소가 퍼지지 않게 한 거예요.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목사는 곧바로 면역력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상향 조절하고 독소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하향 조절했던 거죠. 똑같은 일이 불 위를 걷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들이 존재 상태를 바꾸자 세포 내 수용체들이 열이 작용을 받는 쪽이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몸이 원자와 분자의 방대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와 분자가 화학물질을 만드는데요. 그 화학물질이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관이 자율신경계 같은 우리 몸속이 다양한 체계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근육세포는 단백질, 이온, 활성인자, 성장인자 같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는 원자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보이지 않는 정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를 구성하는 화학물질들도 이 정보장을 공유하는 거죠. 매 순간 세포의 수많은 기능을 지휘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정보장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세포의 무수한 기능을 책임지는 정보장이 물질의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이 세포, 조직, 기관, 체계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의식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들 속 화학물질들, 분자들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세포는 원자, 분자, 화학물질이 균형을 맞추어 함께 작용하면서 만들어내지만 물질을 만드는 것은 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장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의식의 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뉴턴 생물학 모델은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화학 반응들도 단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방식은 그렇지 않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관된 정보의 경로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가벼운 상처가 낫는 간단한 방식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포들은 비선형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물학 체계들은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얽혀있는 에너지 장들 전체를 공유하며 따라서 매 순간 시공간 너머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서로 간에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교류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광속보다 빠를 수 없으므로 세포들은 양자장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음에 틀림없죠. 원자들과 분자들 사이 상호작용이 곧 모든 것을 구성하는 에너지장과 물리적, 물질적 세계 사이를 통합하는 소통의 방식인 것입니다. 양자세계는 뉴턴적 세계처럼 직선적이지도 않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일이 전체적으로 협동적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실제에 대한 양자 모델에 따르면 모든 질병은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투쟁 혹은 도주 모드에 있을 때는 생존을 위한 화학 물질들이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보다는 물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실제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느라 세포를 감싸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과도하게 써버리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환경, 몸, 시간 같은 외부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몸이 에너지 진동이 느려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더 파동이 아닌 입자가 되어가는 거죠. 원자, 분자, 화학 물질들이 서로 공유하는 의식, 에너지, 정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질 상태에서 물질을 바꾸려고 헛되이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몸을 바꾸려고 보람도 없이 애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아원자 선풍기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간의 리듬도 엇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자들과 분자들 사이에 일관성이 사라지면서 서로 간의 신호가 약해지고 결국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점점 물질적으로 되며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열역학 제2법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은 무질서와 파괴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강한 의도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바꿀 때 원자 구조 내 에너지 주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일관된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우리 몸이 물리적 물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양된 주파수가 우리 몸속 세포들을 같은 주파수로 동조시킴으로써 또는 세포들을 재조직함으로써 우리 몸은 입자보다는 파동 상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물질이 에너지 혹은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마음에 반응할 때 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물질을 새로운 마음 상태로 끌어올리고 낮은 에너지 주파수로 존재하는 질병을 고양된 주파수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일관성 없는 정보를 훨씬 조직적인 정보로 만들어 몸속의 원자, 분자, 화학물질, 세포, 조직, 기관 체계들로 하여금 더 잘 기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라디오 전파를 잘 잡을 때 잡음이 없어지고 갑자기 음악이 들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우리의 뇌와 신경체계도 더 높고 일관성 있는 주파수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고 높은 주파수로 유지할 때 몸을 구성하는 분자, 화학물질, 세포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음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에너지가 일관성 있고 조직적일수록 우리는 물질을 조직적인 주파수에 더 잘 동조시킬 수 있고 그 주파수가 높을수록 세포가 받아들이는 전자기 신호가 더 높고 더 심원해지는 것입니다. 세포들은 화학적 신호보다 전자기 신호에 100배는 더 민감하고 그 전자기 신호가 DNA 발현 양태를 바꿉니다. 한편 우리 에너지가 일관성 없고 동시에 부족할수록 세포들의 소통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양자장이 의식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정보의 장이고 모든 물질이 나오는 시공간 밖의 에너지 주파수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이 양자장에 연결되며 이 양자장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이 시공간 너머에서 서로 연결된 원자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생명과 정보, 에너지,
및 의식을 주는 이 지성이 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성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건 상관없지만 이 지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보편 지성인 것입니다. 이 지성이 새로운 심포니 속에서 수많은 음들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거죠. 그 심포니가 몸이 생리학 혹은 자율신경계인 것입니다. 이 지성 덕분에 우리의 심장이 매일 10만 번 이상을 뛰며 매분 7.5리터 이상의 피를 퍼올리고 그 피가 24시간에 한 번씩 96,000km 이상을 여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초당 10만 개에 이르는 기능을 수행하죠. 우리는 오늘 200만 리터의 산소를 들이마실 것이고 한 번씩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들은 몇 초 안에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 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무언가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지성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 바로 물질 세상의 모든 측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우주적 마음인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지성의 장은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고 그곳에서 모든 물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 먼 은하계의 초신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성이 행성들로 하여금 태양 주위를 계속 돌게 하고 말리부 해안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었죠. 모든 곳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성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는 거예요. 이 지성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며 자유의지를 갖는 의식이 있고 모든 생명이 탄생에 책임이 있는 객관적인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외부 세계의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그 속의 사람들과 물건들,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주의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그렇게 잠시라도 시간을 벗어나 존재한다면 우리는 양자 관찰자로서 익숙한 삶에 보내던 에너지를 걷어들이고 미지 가능성 영역으로 주의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곳이 곧 우리의 에너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삶에 계속 집중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그 익숙한 삶에 쓰이게 되지만 시공간 너머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지 영역에 에너지를 주고 그리하여 물질이 아닌 의식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명상 상태로 들어갈 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주관적 의식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식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가능성의 씨앗을 심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자동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했던 저 본래적인 지성과 우리가 연결되는 접점이 바로 자가 조직적인 자율신경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에고를 내려놓고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나아갈 때 순수 의식 상태가 될 때 더 이상 물리적 환경이나 직선적 시간 속이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이나 어떤 사람, 어떤 물건도 아닌 상태로 시공간을 벗어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 가득한 지성과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장에서 그저 하나의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지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미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자장 속에 있으며 순수 의식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생물학적 도구들을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